반갑습니다. 이슈를 채굴하다 이슈맨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전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 백악관이 한국을 향해 무역법 301조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꺾어놓았던 그 서슬퍼런 칼날이 이제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그야말로 셧다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무역법 301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법 조항이라니까 좀 딱딱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건 경제계의 직결 처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 나라 장사가 공정하지 않네? 라고 판단하면 재판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복 관세를 때리거나 수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이죠.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인의 돈을 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불공정 무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를 좀 더 받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이제는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산 가스를 사는 데 쓰라는 압박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기업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는 한미 FTA를 잘 지키고 있다고 방어하지만 미국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그건 옛날 법이고 이제 새로운 룰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동상이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용어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바꿀까요? 3단계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동차 가격의 폭등, 매차 구매 계획의 종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차장이 타격을 입습니다. 현재 미국 수출용 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붙는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에서 차를 팔기 위해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국내 판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4천만 원이면 사던 SUV가 내년엔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지 뭐 하고 미뤘던 매차 마련의 꿈이 미국발 관세 한 방에 영영 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단계, 반도체 공급망 붕괴, 스마트폰 가전 가격의 고공행진. 여러분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죠.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공급망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전자제품 가격이 요동칩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비싸게 팔아야 하거나 수량이 부족해지면 그 반도체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냉장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IT 기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휴대폰 하나 바꾸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3단계, 고용시장의 한파, 매 일자리와 월급의 위기. 가장 무서운 건 결국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두 기둥이 흔들리면 그 밑에 연결된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채용을 줄이고 보너스를 삭감합니다. 대기업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동네 공장 사장님, 거기서 일하는 우리 이웃들의 생계가 먼저 끊어집니다. 내 월급이 동결되고 내 자녀의 취업문이 닫히는 실질적인 제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할까요? 사실 트럼프의 계산기 속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빅딜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을 미국 땅으로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관세를 안 막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을 더 크게 짓고 미국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경제전쟁의 탈을 쓴 고도의 비즈니스 협상인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01조는 조사 개시부터 실제 보복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미 백악관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당장 총을 쏘겠다는 게 아니라 총구를 겨누고 말 안 들으면 쏜다고 위협하는 단계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이 칼날을 무디게 만들 협상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게 될 겁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통행료를 적절히 지불하고 타협하는 길입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거나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이죠. 둘째,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다 실제로 관세 폭탄을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미국은 서두르고 있고 우리는 신중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이 전쟁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역법 301조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내 차 가격, 내 휴대폰, 내 일자리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언제나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위기를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없이는 안 되게 만드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